안녕하세요. 김도환의 장충당공원 혈투 이야기, 어느 것이 사실이나 마지막 편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노의 장충당공원 대결에 화답한 김도환. 그날 이후로 새벽이면 삼청천에는 우통을 벗어붙인 사나이 셋이 나타났습니다. 해낸다! 우린 해낸다!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고함을 치며 흡산 미친듯이 통나무를 굴리는 사나이들, 바로 김도환과 영철, 일남이었습니다. 주먹과 발을 단련하고 샌드백을 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등 급소공격하기, 바위 뛰어넘기, 줄 타고 산악 오르기, 세 사나이의 몸은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대결의 날짜가 다가오자 김도환은 대장간에서 일본도에 대항하기 위해 휘두르기 쉬운 쇠몽둥이를 제작하고 얇은 쇠사슬로 조끼를 만들었고 최후의 연습을 하였습니다. 대결의 전날 이들은 약간의 술을 마시고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장충당공원, 이곳은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 민씨가 살해되자 시위대장 홍계운, 이경식 등을 기르는 장충단이 자리 잡은 곳. 이런 뜻깊은 장소에 김도환과 영철, 일남이 소녀 손에 쇠몽둥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 이번 싸움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봐라, 이 짙은 안개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김도환의 굳은, 그러면서도 승리의 확신에 찬 목소리, 그것은 심리적으로 떨고 있을 두 부하들에게 주는 용기의 말인 동시에 자기 체면이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칼잡이들은 지금 어디 있지? 저 밑 내과에 진을 치고 모여 있습니다. 그래? 그럼 안개를 이용하여 세 군데로 흩어져 놈들을 혼란스럽게 하자. 김도환이 싸움에 임할 때마다 하는 행동, 바로 뒷주머니에서 가죽 장갑을 꺼내 손에 끼면서 말했습니다. 안개 속으로 세 방향으로 흩어진 김도환 무리, 그들은 공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세 방향에서 들려오는 우미간패들의 함성소리, 모여있던 미찌학구 부대의 사무라이들이 긴장했습니다. 적들이 세 군데서 쳐들어온다! 모두 준비하라! 우왕좌왕하는 사무라이들 사이로 한 명의 거한이 들이닥쳤습니다. 큰 덩치, 못이 박힌 쇠몽둥이를 들고 달려온 사나이, 그는 미친듯이 쇠몽둥이를 휘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환의 괴력, 확연한 신장 차이, 몇 번의 몽둥이질에 서너 명의 사무라이들이 거꾸러졌습니다. 정신 차려! 놈은 한 명이다! 포위해서 공격해! 우두머리인 듯한 자의 고함 소리에 일본 사무라이들이 김도환을 포위하는 순간 좌우측에서 영철이와 일남이가 덮쳤습니다. 일대 혼란이 벌어진 안개 낀 새벽의 장충당공원. 일본 패들은 너무나 짙은 안개 때문에 자기 편끼리 충돌하기도 하는 상황. 김도환과 영철, 일남은 등을 맞대고 앞으로! 뒤로! 하는 김도환의 신호에 맞춰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하며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공격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예병으로 구성된 60명의 일본 사무라이 미찌학구 부대를 단 3명으로 상대하기는 벅찬 상황. 영철아, 일남아, 물가로 뛰어! 장충당 공원을 흐르는 남소문천, 안개로 적들의 눈만이 아니라 물로 발도 묶어 놓아야겠다는 계산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냇가에서 훈련한 이들, 다시 한번 사무라이들을 해치며 쇠몽둥이를 휘두르는 순간 옆구리에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찔렸구나. 사무라이들의 일본도가 세조끼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이곳은 고노의 의집. 마음은 온통 장충당 공원에 가 있으면서도 짐짓 평온한 듯 정원에 물을 주고 있는 고노의 뒤로 그의 무남 동료 유리애가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법이 없던 내가 웬일이냐? 아무리 사나운 주먹패의 오야붕일지라도 자신의 여식에게는 한없이 인자한 법. 고노애가 만면에 미소를 띠며 유리애를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사나이의 도를 자주 말씀하셨죠? 하지만 지금 장춘당 공원에서 우리 사무라이 60명이 단 3명의 조선 주먹들과 대결을 벌이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유리애, 내가 그걸 어떻게? 그리고 단 3명이라니 무슨 소리냐? 지금 60대 3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냐? 조선 주먹패야 싸우다 죽어도 영웅이 되겠지만 3명을 잡겠다고 60명의 사무라이가 일본도를 휘둘렀다면 사람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라고? 고노의 얼굴이 굳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차를 대기시켜! 장충당 공원의 안개가 거쳤습니다. 안개가 거치면서 드러나는 형상. 단 3명이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을 본 사무라이들의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칙시오, 모조리 죽여버려! 악귀처럼 달려들기 시작하는 미찌학구 부대. 앞으로! 뒤로! 하지만 우측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영철이가 당했구나. 앞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일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으아!
김도한의 절규, 그는 이미 한 마리 맹수가 되어 미친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부친 김자진 장군도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준 일본 여인도 모습은 희미해져가는 가운데 본능적으로 싸우고 있는 김도한. 도대체 60명 중 몇 명이나 해치운 것일까? 일본 사무라이들 중 우두머리 격인 몇 명이 일본도를 지켜들고 김도한에게 덤벼드는 사이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또 무라다 나카무라 멈춰라! 그 사이 나타난 고노에가 싸움을 중지시키고 김도한 앞으로 왔습니다. 긴똑강 단 3명으로 60명의 사무라이들과 대결을 벌인 것에 대해 무사로서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내 부하들도 당신과 싸운 것을 영광으로 할 것이다. 김도한의 고노에를 바라보려 눈을 돌린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고노에 옆에 서 있는 여인, 창경궁에서 밤복권 놀이를 즐기고 자신과 하룻밤을 보낸 여인, 바로 그 일본 여인이 아니던가. 일본 여인과의 재해, 쓰러진 영철과 일남을 일으켜 세우고 셋이 흘리는 눈물의 포옹, 그리고 그 뒤에 도착한 우미간 패들에게 내려진 몽둥이 찜질 등을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이것이 방학계 하백님이 감격시대에서 밝힌 장충당 공원의 혈투입니다. 다음은 홍성유 작가님의 장군의 아들에서의 장충당 공원을 올리겠습니다. 김도한의 장충당 공원 혈투 이야기 어느 것이 사실이냐 편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한이 왜 혼자 나타난 겁니까? 그걸 왜 내게 묻는 건가? 뭐야 뭐?